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로벨TV입니다. 제가 국내 정치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자주 올리진 않죠. 근데 하도 요즘 시끄러워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.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제 원칙이 기소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어야 된다. 그 인신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인신 구속을 덜컥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. 이건 꼭 무슨 뭐 당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그렇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, 또 하나는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과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겠느냐. 요즘 뭐 이상한 판사가 하도 많아가지고, 그러면 이제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.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, 이게 지난달 27일에 부결이 됐지만은 뭐 민주당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은 그 민주당 앞에서 개딸들이 수박 깨기, 실제 수박은 2개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뭐 풍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아무튼 수박 깨기, 그러니까 배신자죠. 그러더니 그 수박 칠적 명단까지 등장을 했는데, 뭐 칠적 이러다 보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올라간 거예요. 그럼 뭐 다른 사람 뭐 이상민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, 이 칠적 해가지고 이게 이 SNS에 쫙 뿌려졌습니다. 그래서 광기의 정치가 시작이 됐구나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.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사건으로, 특히 이 광기의 정치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,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. 과연 이 연명 치료가 어떻게 종식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은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반란표가 좀 나오면은 좀 시끄럽겠지만 이렇게 광기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. 근데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뭐 30명 이상이 그 가결, 즉 체포 동의안 찬성에 표를 던졌다,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아주 혼란에 빠져 버렸습니다. 뭐 이미 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친명 의원들이 그냥 아직 특정화되지 않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죠. 그럼 좀 점잖게 당의 방침을 깨고 그렇게 이탈하면 되느냐, 그리고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되느냐, 좀 정신 차려라,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, 뭐 배신자랍니다. 배신자. 그리고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죠. 문자 폭탄을 보내는데 이게 뭐 요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, 이렇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보통 1000통 이상 온다 그럽니다. 핸드폰으로. 그래서 한 1000통에서 한 2000통까지 온답니다. 그래서 몇 번 받아본 의원은 그런가 보다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비난하는 문자 폭탄이 뭐 1000통 이상 오면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. 그것뿐만 아니라 뭐 찬성했냐 반대했냐 문자로 보내서 그 답변을 요구해요. 더 웃기는 거는 의원들이 또 친절히 거기에 답변을 해줘요. 참 한심합니다.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. 한 명 한 명이.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 받는데,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뭐 개딸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너 찬성했냐 또는 그 반대했냐 물어보니까 또 친절히 그 답변을 해줘요. 참 자존심도 없는지요. 그리고 이제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이 올라가가지고 며칠 전까지 뭐 한 3만 명 했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몇 명 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것도 나오고, 뭐 제명이명 제명이지 영구 제명은 뭡니까? 그리고 뭐 수박 색출, 각종 명단이 저도 뭐 카톡을 많이 하지 않는데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전달이 됩니다. 그러다가 급기야는 아까 봤지만은 자 수박 깨기 퍼포먼스가 벌어지고, 그 다음에 수박 칠적 해가지고
전 대통령까지도 그 명단에 넣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저는 이거를 광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수박 7적에 오른 배경에는 뭐 평소 문재인 지지자하고 또 이재명 지지자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체포동의안 문제로 시끄러울 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진을 올렸죠. 양산에 있는 자기 사저에서 감자 심는 거.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을 수박이다. 그것도 7적에다 올렸다. 친문 지지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반격을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. 사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하고 같이 실시됐을 적에 이재명 전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나가서 국회의원 된 것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살리기가 시작이 됐는데, 특히 이제 대표직 유지하고 대표직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각종 꼼수가 등장을 하죠. 예. 그래서 어떤 친명 의원이 제안한 거는 다음에 또 체포 동의안이 그 상정이 되면은 표결에 불참하자. 당론으로 아주 표결 불참을 결정하자. 그러면 이제 표결이 무산이 되는 거죠. 처리가 안 되는 거죠.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 감히 투표하겠다고 본회의장에 들어갈 민주당원이 있겠느냐. 이제 그런 꼼수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당대표 신임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. 이거는 생뚱맞은 겁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왜 당대표 신임 문제를 자기들 먼저 꺼내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하자. 그러니까 그 당원들한테 책임을 밀어넣는 거죠. 그 다음 뭐 거기 더 나가가지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내가 당대표를 왜 그만두느냐,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옥중에서 공천을 하겠다. 이 발언도 우스운 게요.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. 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. 근데 옥중에서도 공천하겠다. 그러니까 자기가 공천하고, 이 얘기는 살생부를 이미 다 머릿속에 두고 있다 그 말이죠. 참 상상해 보면은 구치소 안에서 공천자 명단을 검토하는 그 대표 모습을 생각하면은 한편으로 우습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광기가 확산이 되고, 이거는 이제 확실한 야당 분열이죠. 그래서 자체 폭발 직전입니다. 이 과정을 보면서 왜 기소를 할 텐데 굳이 그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겠다고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는지, 그 저의가 저는 좀 의심스러웠습니다. 이걸 노린 거 아닌가? 글쎄, 그 정도까지 계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. 하기야 작년에 제가 윤석열 그 대통령 영상을 올리면서 언급한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야당 쪼개기다.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표 중에 하나고, 더 크게 봐서는 지금의 정계를 완전히 개편해 버리겠다. 지역 정당 구도로 돼 있는 거를 완전히 그 개편해 버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표 중에 하나다.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과연 진짜 그런 큰 틀 속에서 이걸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. 어쨌든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는데 이게 프레임을 잘못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. 그 프레임이 뭐냐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는 구속은 이게 바로 정치 탄압이다. 그러니까 당 대표,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구속은 정치 탄압이다.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렸는데, 이게 무리가 있었던 게, 여러분 그 시장 재직 시의 비리 사건으로 벌써 4명이나 자살을 했고요. 이건 전임 정권 때 이미 자살을 한 겁니다. 자살을 했고, 측근하고 지인 10명 이상이 지금 구속되고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
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혐의가 나오니까 수사를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자꾸 모든 그 혐의를 구두로 부인을 하니까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. 그러면 구속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보낸 거죠. 근데 이거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민주당하고 뭐 특히 이제 친명계는 이렇게 수사 내지 구속 자체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일반 언론사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.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됩니까? 부결돼야 됩니까?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. 이게 여론조사감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어떤 법안을 둘러싸고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느냐, 부결시켜야 되느냐, 그건 여론조사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의 인신 구속 또는 수사 여부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되느냐 또는 가결해야 되느냐 이걸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죠. 이거 자체가 이 매체들이 이러한 프레임을 좀 우습게 보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, 특히 그 대표적인 반명 의원인 그 조홍천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을 인터뷰에 불러내 가지고서는 체포동의안 그 상정을 앞두고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. 불질러 놓는 거죠. 싸움 붙여 놓는 거죠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당 차원으로 비화가 되면서 이제 방탄국회가 됐고, 이 방탄을 해야 될 방패에 금이 가버리니까 뚝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것처럼 화들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체 발작을 한 거죠. 이러다가 뚝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. 예. 그래서 이거부터가 프레임을 이제 잘못 짜고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같은 이제 광기의 핵심에는 이제 개딸이 있는데 다 아시죠? 뭐 개혁의 딸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규정짓기가 힘듭니다. 명칭이 좀 자기 비하적이라서 비호감이지만 뭐 개딸이라는 게 뭐 개딸 고유명사이지만 지금 뭐 일반 명사,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부르는 일반 명사처럼 쓰였습니다. 그 이미지가 처음에는 20대, 30대 여성이었죠. 예, 주로 여성. 그래서 이제 딸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?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. 어떤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은 전체 당원의 한 5% 되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민주당 총 당원이 400만 명이고 권리 당원이 70만 명입니다. 근데 총 그 당원 400만 명의 5%면 뭐 20만 명 되니까 그 개딸이 20만 명 정도 될 것 같진 않고, 권리 당원 70만 명의 5%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몇만 명은 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은 개딸 전원이 또 뭐 당원이냐 아니냐 그것도 이제 의문이 갈 수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이제 개딸 하면은 먼저 22년 3월 초에, 작년 3월 초죠. 그 민주당사 앞에서 개딸 집회가 있었습니다. 일부는 개딸 집회라고 붙였고 일부는 불금 집회다 뭐 해가지고 뭐 그 개딸들의 불금 집회 후 뜨거운 뒤풀이. 그래서 요 영상을 보면은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금년 1월 10일에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성남지청에 소환되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제 응원하러 개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때는 20대 30대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. 한 40대 50대 여성, 그리고 뭐 남성들도 많고요. 그래서 과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개딸의 이미지 20대 30대 여성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.